먼저 저희 대구 배달 플랫폼 추진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형 민간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비 징수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통한 음식 배달 주문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형 배달 플랫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형 배달 플랫폼을 추진하는 추진 방향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구형 플랫폼 사업의 성패는 이제 기존 대형 민간 플랫폼 수준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시스템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사용자 기반의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앱이 개발되어 있는 이제 그 기업도 있고 또 앱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할 때 그 앱이 없는 기업들도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제 안정적인 사용자 기반의 신규 플랫폼을 구축을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게 되면 앱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향을 갖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또 이제 소비자에게는 그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 배달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현황인데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기존 앱을 이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새롭게 앱을 개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개발하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도, 강원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민간 앱을 활용하는 것은 서울과 대전, 충북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 21년도 하반기 이후에 아마 전역에 대해서 경기도 전역에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 6월에 시범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년 4월에 코로나 이후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작년 4월에 이제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일단 그 대구형 배달 플랫폼에 대한 사업 방식과 타당성,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이제 그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대구형 배달 플랫폼 추진 여부와 추진 방식을 이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민간 주도 운영 방식으로 배달 플랫폼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쪽에 그 박스 부분은 지금 각 지자체별로 약간 성격이 틀린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앱 개발과 소유권은 민간 기업이 가지게 되고 또 서비스 운영도 민간 기업이 하고 있고 또 음식 중개 수수료는 한 2% 이하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 12호는 홍보 판촉비로 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앱이 런칭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배달 앱을 만들게 되면 가맹점 이제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 앱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이해 관계자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8일부터 작년 12월 16일까지 한 달 정도 이제 서비스 사업자 공고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 사업자는 우리 대구 지역 제안을 했었고요. 나머지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업체는 지역 제한 없이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총 9개 컨소시엄 2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인성 데이터를 선정을 했고요.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선정위원회를 할 때 그 선정위원회 풀을 먼저 정합니다. 풀을 정한 다음에 이제 제안사에서 그 풀에서 무작위로 그 선정위원을 뽑고 거기에서 이제 다빈도 가장 많이 나온 선정위원이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이제 인성 데이터와 맺어야 되는데 협약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약이 아마 2월 중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대시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저희들이 이제 시범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범 서비스를 좀 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8개 부분에 이제 전 부분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제 타시도 배달앱 서비스 동향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침 자료 2번에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을 때 사업자 선정 기준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다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사업 제안사들이 이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사업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면 일반 현황이 한 5% 정도 되는데요. 이건 아마 기업의 일반적인 어떤 재무 상황이라든지 조직 역량 이런 부분을 보았고요. 전문성 부분은 플랫폼 운영 전문성 보유 여부 이 부분을 보았고 기술성 부분은 이제 구현해야 될 배달 플랫폼의 어떤 핵심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추진 전략은 이제 사실 이제 플랫폼만 만들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또 투자 부분들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계획은 모든 이제 평가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이런 부분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 기여 계획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배분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예, 간단하게 지금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